어쨌든 간에 유이동 의원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면서 혹시 에피소드가 개인적으로 좀 있어요? 뭐 개인적으로 뭐 일단은 아까 뭐 유승민계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만 놓고 봐도 사실 유승민계라고 불렸던 친유의 그 의원분들이 많이 좀 떠나가신 분들도 많아요. 사실 뭐 굳이 따지면 이준석 대표도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 정책 진로에 네. 냉정하게 네, 그렇고 뭐 이해운 이번에 후보로 올라왔던 이해운 장관 후보도 사실은 유승민계로 분류가 됐었고 갈아탔잖아요 이번에. 물론 안 됐지만 장관은. 그리고 심지어는 신원식 의원 과거 이제 국방부 장관 그렇죠. 네. 네, 신원식 의원도 친유승민계로 원래는 분류가 됐다가 이렇게 뭐 하나둘씩 다 떠나가는 뭐 사실 정치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. 근데 유이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뚝심 있게 네. 친유승민계로서 지금까지도 그 타이틀을 아직 달고 계신 거고 또 아까 이제 뭐 그런 말씀 같은 거 예를 들어 그 유승민 의원과 친한가 뭐 그리고 뭐 하남 혹시 유승민 대표가 나가실까 뭐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대부분 그냥 다 칼같이 자릅니다. 그러니까 그 유승민 의원 대표에 대한 거는 되게 이렇게 좀 오피셜한 워딩만 하는구나. 네, 네. 최대한 오해를 사지 않는 방식으로. 네.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또 구축이 될 수도 있었다고 좀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스타일 보통 이제 사실 그 국회 내 원내 주요 당직들을 많이 맡았으니까. 아니 근데 유승민 의원의 뭐 거취를 두고도 다양한 소문들이 존재하는데 누군가는 지금 유승민과 가까운 사람인 사람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누군가는 이제 음지에서 떠들고 있다라는 얘기 기자들한테 이러저러한 설을 유포하면서 검토하고 있다 혹은 이제 아무도 검토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굉장히 지능적인 분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카메라 불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와 실제로 이제 카메라 불이 꺼진 뒤에 우리 기자들과 만나서 하는 얘기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추측도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좀 해보게 되는 건데 일단은 보좌관 출신이어서 꼼꼼하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상당히 검소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검소한 게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 거죠, 문 기자? 뭐 돈을 뭐 안 쓰시거나 뭐 이러신 것 같아요. 아니 대충 보면 근데 느낌 오잖아요.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사람이 검소한지 아닌지는 밥도 먹어보고 아니면 외견상으로 드러난 모습도 보고 뭐 차를 타는 모습도 보고 종합적인 평가 느낌은 좀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런 소탈한 모습은 많이 보여주시고 그래요. 기자들 만날 때도 굉장히 털털하시고 뭐 이렇게 사치를 부리나거나 뭐 이런 건 사실 잘 못 보긴 한 것 같네요. 생각해보니까 꼼꼼하다는 부분도 뭐 제가 예전에 원내대표 그러니까 의동이 원내대표 출마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좀 이렇게 뭐 정책적인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바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은 바로 그 의원 보좌진을 불러서 또 확인을 하시고 그렇구나. 꼼꼼하게 체크해서 꼼꼼하게 진짜 꼼꼼한 거네. 답변을 하시는 스타일이셨고 또 뭐 이제 정책위장 시절에도 기자들 불러가지고 뭐 그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 자리에서 말씀을 못 하신 부분들 맥락이나 뭐 전후 사정 같은 것들을 또 기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니 근데 보통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입하면은 의원들하고 밥을 먹으면 점심 메뉴가 좀 많이 다른데 혹시 유이동 그 후보랑 밥을 먹어봤을 테니까 혹시 생각나는 메뉴 있어요? 네. 그 뭐 술이랑 곁들이는 음식들을 많이 술도 좀 잘하시는 편이에요? 어떻습니까? 잘 드시더라고요. 제가 소백도 말아드리고 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. 그 윤석열이 가만히 뒀을 리가 없는데 술을 잘 먹으면은. 그런데 뭐 접점이 뭐 많지가 않았을 테니까. 아무튼간에 그런 이러저러한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좀 이렇게 언급을 좀 해본 거고 어쨌든간에 그런 범여권도 단일화가 화두지만 황교안이라는 후보가 또 이제 평택에 일찌감치 나와 있기 때문에 유이동과 황교안과 유이동 어떻게 단일화가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두 사람 진짜 안 어울리는 캐릭터인데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으로는? 안 될 것 같은 게 뭐냐면요. 지금 뭐 유이동 의원도 유이동 의원이지만 황교안 뭐라 그래야죠? 황교안 황교안 총리 전 총리 후보가 지금 장난 아닙니다. 지금 장난 아닌 게요. 지금 여론조사 상에서도 상당히 강세요. 거의 10% 가까이 나옵니다. 10% 가까이 나오는데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했을 때 이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로님이잖아요. 교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. 교회 표를 굉장히 많이 쓸고 다닌다고 하고 그리고 요새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개신교와 또 윤어게인의 약간 결합이 있지 않습니까? 그 결합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. 그 표가 황교안 후보로 많이 쏠리고 있고 이거는 거의 진짜 콘크리트 이상의 단단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죠. 일단 운동 자체가. 이것이 과연 단일화를 한다고 해서
유이동으로 안 쏠릴 수도 있어요. 그 표 네. 정말 상당수는 그냥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는 분입니다. 그분들은 황교안 후보가 사라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 정말 이 단일화는. 이 단일화는 것 같다. 김용남 조국 단일화보다 쉽지 않을 수 있다. 아니 문광호 기자가 봤을 때는 단일화 되는 거예요, 안 되는 거예요? 제 생각에도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 지금 뭐 황교안 후보도 뭐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인 뭐 생명까지 걸고 그렇지. 도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사업적인 압박들도 있었고 뭐 그거에- 영장까지 들어갔으니까 네, 심지어는. 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도전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유이동은 입장에서도 사실 황교안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 그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뭐 얼마나 클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고민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중앙당 지도부의 생각도 단일화 과정에서는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후보의 입장이 1번이겠지만은 장동혁 지도부가 황교안의 자유와 혁신과의 어떤 관계 맺음을 생각하느냐도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3등이 계속 이렇게 찍힌다고 한다면은 유이동 후보 입장에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니까 기계적으로라도 뭔가 합쳐보는 시도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되는데 일단은 두 사람의 그 성향 자체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는 좀 약간 많이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진보 단일화와 보수 단일화 중에 어떤 변수가 더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 단일화가 좀 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보수 단일화는 그 이제 사실은 유동 후보가 공천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제 막 사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느낌이라 표가 결집되는 시간이 좀 필요할 테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. 그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름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 인지도가 높지. 인지도가 예. 높고 또 지역 내에서 아직도 국민의힘에 있는 거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뭐 정치 무관심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고 그렇게 따진다면 정치 공학적으로 좀 진보 진영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판세가 확확 뒤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결국은 어떤 점퍼를 입느냐가 중요하겠죠. 황교안 후보가 만약에 빨간색 점퍼를 입고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대놓고 이제 나는 그 전 직장이었던 국민의힘과 유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합쳐야 된다 이런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차이가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 평을 듣는 것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허남석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. 네, 지금 아무래도 관심은 평택을이잖아요. 음. 평택을의 구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. 산전수전이냐, 공준전이냐. 아 산전수전이냐 공중전이냐. 네, 이제 산전수전은 이제 지역구를 탄탄히 닦은 유이동 후보가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고 이제 공중전은 이제 밖에서 이제 날라온 사람 있지 않습니까? 조국 대표와 그리고 김용남 후보. 과연 이 대결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궁금합니다. 네, 우리 문광호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저는 이 단일화가 좀 최대 이슈인 만큼 그 아마 그 마지막까지 진짜 마지막까지도 이거 가지고 계속 논란과 이슈를 만들지 않을까. 그래서 평택을은 끝까지 간다. 이렇게 정리했습니다. 끝까지 간다. 그리고 끝까지 간다와 산전수전 공중전 그 사이의 공통분모라고 한다면은 이전 투구 양상이 어디까지 치달을 것인가. 특히나 이제 범여권 후보들끼리 경로 날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포문을 열었고 그에 대해서 김용남 후보는 또 어떤 반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선거의 포인트로서 잘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